오늘 아침밥을 해주는 아침 천사가 없어서 다들 굶었대요. 를 한다 진짜. 참지 못해버렸네 내가. 근데 진짜 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순자가 해준 떡국을 맛있게 처먹었다는 게 난 열받아. 제일 열받아 그게. 그리고 갑자기 또 영숙과 경수가 나옵니다. 오전에 순자랑 대화 많이 했죠? 일부러 제가 양보해드린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뭔 양보야. 순자가 아침밥을 했으니까 같이 먹은 거지. 네가 아침밥을 좀 해 그럼. 영수가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짜증나네 진짜. 여러분 어디서 그 냄새 나지 않아요? 16기 냄새 안 나요 어디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6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기의 네 번째 아침이 밝았다고 합니다. 6화의 첫 시작은 유일한 정상인이죠. 정숙 씨가 맞아줍니다. 정숙 씨가 아침에 이제 화장하고 계시네요. 유일한 정상인이라서 정숙인가요? 근데 정숙 씨가 꽃단장을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같이 영식 씨랑 러닝을 할 생각이신가 봐요. 열심히 화장을 하고 모자가 이 색깔이 낫냐 저 색깔이 낫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하얀색 모자에다가 러닝용 선글라스를 위에다 껴가지고 다소 이제 좀 부유층 아주머니처럼 옷을 입으신 다음에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영식 씨가 응해줄까? 영식 씨 지금 눈치 보는 중이잖아, 정희. 근데 상철 씨가 갑자기 갑툭튀 해가지고요. 정숙 씨는 마음의 정리가 다 됐냐라고 물어보네요. 정숙 씨는 길을 잃었다가 다시 한번 길을 또 찾아보려고 한대요. 그리고 옆에 우리의 순정남 착한 아이 광수 씨가 또 옆에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계시네요. 광수 씨가 나오면은 우리 다 같이 약속 하나 하죠. 제 입에서 광수 씨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광수를 위해서 광수야 힘내라고 채팅을 한 번씩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 하나만 하고 가죠. 이제 광수 씨가 지금 나왔거든요. 커피 한 잔 하고 계시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광수야 힘내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광수 나올 때마다 어떻게 광수야 힘내 채팅을 쳐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안 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약속 하나만 하죠. 광수 씨 힘내야 되잖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숙 씨는 런닝메이트인 영식을 기다리면서 노가리를 까고 또 까도 무려 40분이나 까도 영식 씨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희 씨한테 단돌이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숙 씨는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얼른 가야 하는데 런닝메이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정숙 씨는 참다 우리 광수 씨 힘내세요. 광수 씨한테 영식님 오나 안 오나 오늘 뛰나 안 뛰나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식 씨는 아직 자빠져 자고 있었군요. 근데 영식 씨는 뛰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하여 두 분은 러닝을 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의가 보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 분은 또 단둘이 러닝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 두 분이 바닷가를 열심히 뛰면서 좋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공포 영화의 도입부 같지 않아요? 이 장면. 이 장면이 정희한테 발각이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공포 영화로 바뀌는 거잖아. 그리고 장면이 여자 숙소로 전환되고요. 정희 씨가 정숙 씨가 아침 일찍 숙소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로 이제 장르가 전환이 되겠네요. 근데 정희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정숙 씨가 왜 나갔어요? 설마 러닝하러 간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근데 영숙 씨는 뭐 진짜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두 분이 얼른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대화를 어떻게 하죠? 아이고, 천뢰님 후원 감사합니다. 16기 영숙을 뛰어넘는 빌런이 등장할 줄 상상도 못했는데 16 영숙을 뛰어넘진 않았겠죠. 천래님 이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것도 호들갑이면은 이거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호들갑 한 글자당 제가 회초리 한 대씩 때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호들갑 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호들갑을 지금 떨어가지고 뭐 역대 최악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호들갑일 경우 이제 회초리 한 대씩이거든요. 그리고 불쾌한 3인방이 다 모였습니다. 옥순, 정희, 영숙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정희 씨는 영숙 씨는 노선을 정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숙 씨는 네, 경수로 정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옥순 씨는 그래,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옥순 씨는 어제 밤만 해도 사실 순자 씨 편 아니었어요? 순자 막 푸시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 오늘은 또 이쪽에 붙는 거야? 호들갑이 아니고 두통이 왔다고요? 근데 영숙 씨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순자님이 경수랑 나랑 나란히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라고 영숙은 얘기하는데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 있잖아. 정희 씨도 영식 옆에 누가 나란히만 서 있어도 되게 불편해하고 심지어 이렇게 집까지 짜는 여잔데 이거 뭐 조리돌림인가요? 뭔가요? 옥순 씨 이거 뭐죠? 옥순 씨가 점점 점입가경이 되는데요. 어제는 솔직히 순자를 그냥 같이 동료로만 봐가지고 가서 경수 뺏어와, 가서 뭐 데리고 나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순자가 친구랑 같은 남자를 동시에 좋아하고 있는 꼴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동시에 뭐 동등한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숙도 친하고 순자도 친해서 어떤 스텔스를 취해야 될지가 막막하시대요. 그냥 죽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 굳이 자기가 뭘 해야 돼? 스탠스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나? 셋이 알아서 쇼부를 보게 가만히 계실 수는 없나? 오지랖을 꼭 떨어야 되는 성격인가 보다, 그쵸? 그러니까 며칠이나 봤다고 뭐 친해. 내가 뭐 너무 다 친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뭘까? 옥순은 얘기합니다. 순자한테 가서는 뺏어와, 영숙한테 가서는 표현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둘 다 경수랑 안 사귀게 되면 내가 너무 나쁜 뭐 불지핀 주동자가 된 기분이 든다는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아성찰이 되시는 건가?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인이 비판을 하시네. 자아성찰이 잘 되시나 본데. 그래서 옥순 씨는 중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몇 시간이나 갈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옥순 씨가 울림통이 굉장히 큰 여자인가 봐요. 옥순 씨가 했던 얘기가 순자가 자고 있는 순자 방까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목소리라도 좀 작게 하든가. 다 들리네 이거. 순자 씨는 일어났지만 옆방에서 계속 입을 털고 있으니까 머리만 쥐어짜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 턱이 없는 불쾌 일진 3인방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립니다. 정희는 얘기해요. 경수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요? 라고 영숙에게 물어보고요. 영숙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애정 표현을 뭐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죠. 하기는 하죠. 약간 불쾌한데 뭘 하기 애매하고 찝찝한 상황. 근데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못 들은 척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는 귀를 막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옥순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냐, 내일 같이 뭘 하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냐라고 하고요. 영숙 씨는 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과 없이 순자에게도 모두 들렸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바로 옆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영숙은 얘기합니다. 경수가 이야기하길 영숙님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팩트긴 하지. 근데 뭐 이 정도 내용은 뭐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순자도 삼각관계라는 거 정도는 알잖아. 그쵸? 어 근데 옥순 씨가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경수가 슈퍼데이트권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영숙 씨는 나한테 신청한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죠? 슈퍼데이트권 따면 영숙한테 쓴다고 했고 순자가 물어봤을 때 노코멘트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네요. 영숙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기로 했었죠. 경수가. 그래서 뭐 영숙은 그냥 슈퍼데이트권을 따서 나한테 쓰겠다고 한 말이 지켜지는지를 그냥 한번 지켜보겠대요. 근데 뭐 별 얘기 아닌데 되게 별 얘기인 것처럼 편집을 하긴 하네.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얘긴데. 근데 그 순간 영자 씨가 순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영자 씨도 다 들었나 봐요. 옆방 소리 다 들리지 않아요? 라면서 순자 씨한테 찾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숙님의 1순위가 왜 다시 경수로 바뀌었어요? 라고 순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더니 영자는 일부러 다 들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대요. 야, 이거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16기 냄새가 난다. 갑자기 저 등에 식은땀이 쭉 나는데요, 이거. 16기에서 보던 바이브인데, 이거. 아이고, 그래서 순자 씨는 결국 두통을 호소합니다.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진절머리 나고, 다 마음에 안 든대요. 여러분, 어디서 그 냄새 나지 않아요? 16기 냄새 안 나요, 어디서? 순자는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자는 또 얘기합니다. 난 저 방의 걸스 토크가 너무 무섭대요. 근데 저 뭐 지금 당장 하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긴 하거든요. 뭐 대단히 불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거의 뭐 초사이언급 잠재력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정희, 옥순, 영숙 세 분이 그 잠재력이 포텐셜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셋의 대화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지 이 셋이 계속 뭉쳐 다니면 진짜 16기를 넘어버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조바심이 좀 생기네요. 방금 뭐 하다가 왔는데 킁킁거리셔서 감기 걸리셨나 했더니만 16기 냄새. 냄새가 모니터를 뚫고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요. 제 방까지. 근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게 좀 싫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없을 때 뭐 내 얘기도 하고 내 욕도 하겠지. 뭐 단지 뭐 내 귀에만 안 들어오게 해. 저는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되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네. 장면은 전환되고요. 남자 숙소가 나옵니다. 영수 씨가 영자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노상관이다. 그쵸? 저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나는 모르면 된다. 별론데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다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좀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궁금해요.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모르면 상관이 없다. 나 없을 때 한 욕도 결국엔 내 귀엔 언젠가 들어오잖아요. 도돌리님. 흐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하죠. 뭐. 근데 저는 내 귀에만 안 들어오면 뭐 모르면 상관없다. 그쵸? 저는 좀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철은 심지어 내가 모르면 여친이 바람 펴도 된다고 했다. 그건 좀 너무하죠. 그쵸? 정신 나간 얘기이긴 하죠. 영철 씨. 자, 그렇게 영수 씨가 만든 커피는 이제 직접 서빙을 해가지고 영자에게까지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영자 씨가 뭐 감기가 좀 걸리셨나 봐요. 감기약을 찾으시네. 그러더니 영자는 내가 지금 뭐 약도 먹을 겸 공용거실로 갈 거니까 가서 먹겠대요.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정성이 있는데 좀 받아주지. 받아주고 향이라도 한번 맡고 냄새 좋다 이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 앞에서 지금 영수 씨가 커피를 들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거든요. 먹으라고. 근데 다시 돌아가래요. 나도 갈 거니까. 이거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죠, 이건? 이번 기수는 뭘까? 여기 제작진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걸까? 약간 짬통 느낌으로 모아놓은 건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으면 그걸 얼른 받고 좀 리액션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그걸로 갈 거니까 다시 가지고 가래. 이 여자도 참. 어쨌든 그렇게 뭐 영수 씨는 커피를 다시 들고 공용거실로 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영수 씨는 공용거실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감기약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영수가 감기약을 수소문하는 대상은 우리의 광수 씨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거 제가 잊지 않았죠? 광수 씨가 등장하면 뭐다? 광수야 힘내. 광수야 힘내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우리의 스윗가이 일편단심 순애보 광수 씨는 감기약은 챙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수소문합니다. 영수가. 광수 힘내. 근데
영수 씨가 뭐 감기약은 아니고 겨우겨우 진통제를 좀 얻었다고 합니다. 영호 씨한테. 근데 갑자기 광수 씨가 영수한테 와가지고 영자 얘기를 합니다. 영자 씨가 계란을 삶으러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있대요. 광수랑 같이 계란을 삶기로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달걀을 사수하고 있었대요. 광수 씨가. 이건 뭔 얘기야 또. 뭐죠 이거? 광수 씨 힘 좀 빼도 되겠는데? 그리고 뭐 어제 영자 씨가 광수 씨한테 계란을 뭐 세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뭐 중요한 장면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지난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네. 영자는 제가 옆에서 지켜봐 줄 테니까 저 오면 계란 삶아주세요라고 무리한 부탁을 했었군요. 그래서 영수 씨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은지 광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광수 씨 마음속에 1순위가 혹시 영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광수 씨는 숨을 한번 들이킨 다음에 지금 당장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영자님 한 명이라고 광수는 대답합니다. 이러면은 더 슬퍼지지 않을까, 광수 씨? 광수 씨는 그냥 힘 빼고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들의 응원이나 받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닐까요, 광수는? 그리고 영수 씨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마른 침을 꿀꺽 한번 삼키네요. 그래서 영수는 질문해요. 그러면 영숙은 완전히 아웃이 됐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광수는 이제 영숙 씨랑 저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처량하다, 그쵸? 어제까지 좋아했던 마음속 1순위 여자. 이제 친구 같은 존재라. 저도 남자잖아요. 제가 이제 광수 씨의 마음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 좋아했던 여자를 오늘 당장 친구로 볼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수 씨가 오늘부터 영숙 씨는 이제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슬픈 거예요. 거짓말이죠. 어제까지 좋아했는데 어떻게 오늘 당장 친구가 돼? 그게 가능한 남자는 없어요.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광수 씨, 그쵸? 저는 반대로 넌 진짜 나쁜 새끼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저랑은 좀 상반된 분이신 것 같아요, 광수 씨는. 그리고 잠시 후에 영철 씨가 뭘 챙겨가지고 여자 숙소를 향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철 씨가 아까 영수한테 영자의 감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며 약 먹었어? 라고 아주 남자답게 물어보네요. 영철은 약은 없고 이거 비타민이라도 먹어 라면서 쿨하게 비타민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뭐 츤데레 모습을 보여요. 뭐 멋부리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영자 씨 이거 뭐 귀여운 척인가요? 싫어, 나 멋 부릴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자도 참 갑자기 조금 모두의 차선책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나 좀 영철 좋은 듯. 그래서 영철 씨는 이거 뭐 츤데레가 많네요. 뭐 밖에 나다닐 때는 패딩을 좀 입어라라면서 약간 좀 나쁜 남자 코스프레랄까 그런 걸 좀 하네요. 근데 영수 씨가 제작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감기약을 뭐 구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영철 씨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잠깐만, 영철도 영자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영철 씨는 나는 왜 저렇게 세심하지 못할까? 라면서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영수가 너무 세심하게 영자를 잘 챙겨주더래요. 그래서 영철 씨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가쁜 숨소리와 함께 영식과 정숙 씨가 런닝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전 이 둘이 언제 정희한테 발각될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돼. 정희가 이걸 보면 또 집을 짤지 어떻게 할지. 공포 분위기는 일단 조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영식은 얘기합니다. 오늘 남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정숙님이랑 좀 대화를 해보고 싶대요. 맞아. 너무 정희 씨가 울고 불고 집 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면 또 안 되거든요. 영식 씨 줏대 있는 모습 마음에 드네요. 플러스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식 씨가 사실은 굉장한 스윗남이라서 정희가 울면 거기에 되게 휘둘릴 줄 알았는데 줏대 있는데 마음에 드는데 휴롬이야 뭐야 맨날 집자. 휴롬 맛있죠. 진짜 영식이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채팅 쳐주셨잖아요. 영식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집 잔다고 거기 휘둘리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영식 씨는 어찌 보면 정숙 씨에게 데이트 신청에 가까운 얘기를 하네요. 이 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면 영식이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기럭지가 괜찮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는데 하체도 장난이 아니신데. 정숙 씨는 왜 나에게 대화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식 씨는 규칙적으로 살아온 삶을 보고 뭔가 나랑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영식이는 앞머리만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머리 숱이 좀 부족해 보여, 그렇죠? 지금부터 영식 씨는 제가 봤을 때 탈모 샴푸 열심히 쓰시고요.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거 엄청 드셔야 될 것 같긴 해. 앞머리가 너무 비어 있어, 그렇죠? 영식은 얘기합니다. 정인 씨한테 마음이 조금 더 크긴 한데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게 정숙 씨다라는 얘기를 정희한테도 했대요. 둘이 사귀면서 저렇게 달리기 하면 참 보기 좋다. 벌써 보기 좋아요, 사실 두 분이.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용 거실이 나오고 정희 씨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정희 씨 오늘은 좀 화장이 빨리 끝났나 보네요. 그리고 정희 씨는 넌지시 대중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다들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얘기는 괄호 열고 정숙이랑 영식이 지금 어디 있어? 괄호 닫고가 되겠죠? 오금이 저리는데요, 저 정희 씨가 나오니까. 영수는 대답합니다. 뛰러 갔어. 큰일 났다. 이제 BGM 바뀌겠죠? 공포 영화 BGM으로. 정희도 일찍 일어나서 달리든 산책하자고 하든 좀 하지. 분장만 하고 있다. 그니까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 남자가 뭐 내 남자도 아니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달리기 하는 게 싫어? 나도 같이 달려가면서 그 회방 놓고 해야지. 그쵸? 정희 씨가 질문을 합니다. 설마 영식님 뛰러 갔어요? 라고 질문을 하죠. 안 보이는데 당연히 뛰러 갔겠죠. 영수는 대답합니다. 정숙님이랑 뛰러 갔어. 같이 뛰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정숙님이 와서 영식을 기다렸다라는 얘기까지 정희 씨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입만 놀립니다. 둘이 언제쯤 갔어요? 간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영수에게 질문을 하죠. 무서워. 무서워. 영수는 대답합니다. 2, 30분 정도 됐대요. 근데 정희 씨는 그래도 잠시 후에 그 둘이 돌아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크램블 에그를 준비했다고 해요. 뭐 영식이 주려고 하겠죠? 뭘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영수야. 근데 영수 씨는 오히려 즐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보의 과잉 정보를 전달하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영식과 정숙이 러닝을 마치고 공용거실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유일한 정상인답게 환하게 웃으면서 굿모닝이라고 모두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쳐다도 보지 않고 스크램블 에그에 집중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숙 씨가 지나가면서 정희 눈치가 좀 보이겠죠, 아무래도. 정희가 들고 있는 스크램블 에그를 보고 와, 이거 누가 했어요? 너무 예쁘다라고 억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스크램블 에그를 보고 있거든요. 예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거의 흡사 토사물에 가까운 비주얼인데 이걸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정숙 씨가 지금 굉장히 정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정희 쌩얼 궁금하다. 세상에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정희 씨의 좀 쌩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너무 예쁘실 거니까 쌩얼이 너무 예쁘셔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희 씨가 너무 냉랭한 그 분위기를 뿜어대니까 정숙 씨가 근데 제 커피 있는데 커피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정숙 씨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정말 지독하게도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아니, 겨울왕국인데요, 둘 사이가. 그리고 그 순간 두 여자 사이에 영식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숨 쉴 때마다 코 속이 차가워지겠는데요? 공기가 너무 차가운데? 근데 갑자기 정희 씨가 영식 씨가 등장하자마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싸늘하게 이 스크램블 에그를 좀 들고 가실래요? 라고 얘기해요. 정 털려 진짜. 뭐만 하면 삐져가지고 그쵸? 정 털려.
아, 아우 싫어. 으흐. 내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 아, 너무 싫어. 정희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정희 씨는 어, 묘한 표정을 짓고 영식을 보는데 바람핀 남자친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 남친이냐고. 아, 참. 이거 뭐죠? 정희는 얘기해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외도하다 들어온 남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신대요. 야, 이거는 근데 조금 이거 웃고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한번 진찰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 저 이렇게 웃음기가 싹 가시는데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거 조금 심한데? 집안일 하다가 외도하다 들어온 남편을 본 느낌이라고. 이건 조금 정도가 좀 심하지 않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잖아, 이건. 이거 예능이 아니잖아, 더 이상. 이게 다큐멘터리잖아. 정희는 평소 어떻게 생활을 한 건가? 영식과 정이 밝게 대화하는 게 없네요. 우울. 그니까요. 아니 망상회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망상회로란 망상회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대단한데 망상회로가? 정희 씨는 얘기해요. 내가 좀 너무 많이 갔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얼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외도한 남편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정희는 또 얘기해요. 내 마음이 영식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나 봐요. 그러기 싫었는데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4일차 아침 아니에요 오늘? 뭐지? 야,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같이 러닝을 하면 되잖아. 좀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그렇게 영식 정희는 정희 씨가 만든 좀 음식이라고 보긴 어려운 비주얼의 스크램블 에그와 커피를 들고 뭐 2층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아니 거의 그쵸 거의 그냥 초면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상철 씨가 또 죽상을 때리고 있습니다. 상철 씨는 뭐 짝사랑 전문가인가요? 짝사랑만 하고 있네 여기 나와서.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정숙 씨도 봤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영숙 씨가 정숙 씨를 따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뭔가 불안한데? 영숙이가 정숙이를 불러낼 이유가 있나? 영숙은 질문합니다. 오늘 어땠냐? 러닝 잘했냐? 그러더니 갑자기 영숙 씨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정숙이를 불렀나 했더니 이 편가르기 하려고 불렀구나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영숙 씨는 정숙 씨를 부르더니 갑자기 또 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근데 솔직히 영자랑 순자랑 좀 어색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편으로 와라 이건가? 정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나도 어색하대요. 정숙은 그 둘이 아니라 정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게 너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정희 씨는 진짜 조금 예의가 없는 거야 이건 사실은 정숙 씨한테 그쵸? 아니,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 불편한 티를 내 그쵸? 솔직한 얘기로 영식이가 네 거냐? 정이야? 아니잖아. 근데 너무 그 티를 내 그쵸? 내 거 뺏어간 거 같은 티를 너무 내. 같은 편 영입. 아니 근데 왜 이게 같은 편을 못 만들어서 안달이지? 혼자 자존감이 높은 참가자가 없나 여기는? 정숙은 예전에는 편했는데 언젠가부터 좀 어색함이 느껴진대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용 거실에 2층이 나오고요. 정희와 영식이 나옵니다. 야, 나 벌써 기대가 되는데? 저 갑자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오늘은 정희 씨가 또 어떤 살벌한 잡돌이를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영식 씨는 와, 정희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희 씨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네,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지금 개 삐졌으니까 너 이제 각오해라는 말투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도한 매너남이죠. 영식 씨는 또 이렇게 주둥이를 과하게 가리면서 매너 모드로 정희 씨의 스크램블 에그를 한 입 앙 먹었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한 3초 후에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맛이 없나 봐요. 전혀 맛있어 보이는 표정이 아니네요. 근데 역시나 우리의 눈치 백단 정희 씨도 눈치를 챘나 봐요. 영혼이 없는데요. 칭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손은 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이제 크로아상을 북북 찢어서 영식 씨한테 주니까 영식 씨가 빵을 되게 잘 찢으시네요라고 얘기하고 정희 씨는 뭐 이게 무슨 개그인가요? 사람을 찢을 수는 없어서 빵을 잘 찢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 그럼 그렇죠. 정희 씨는 본인이 삐진 걸 티내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려 있잖아요. 내가 1만큼 삐지면 무조건 2만큼 티를 내야 되고 100만큼 삐지면 200만큼 삐진 티를 내지 않으면 정희 씨는 이제 죽잖아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정희 씨는 역시나 본인이 서운했던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 이 음식 솔직히 되게 마음 되게 심란했거든요. 심란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참 분위기 조지는 소리만 하네. 아, 근데 영식 씨는 역시나 또 스윗한 남자잖아요. 그걸 또 물었습니다. 심란하다고요? 왜 심란해요? 라고 또 물어요. 참 진짜 너무 스윗하다, 그쵸? 여자가 나 이렇게 삐진 티 낼 거니까 그 특정 단어를 내가 거론할 거거든. 그 단어를 앙 하고 물어줘. 라고 그 단어를 내밀면 영식 씨는 여지없이 그 심란이라는 단어를 꽉 물어가지고 여자의 비위를 또 맞춰준다. 아, 정희는 얘기합니다. 당연히 심란할 수밖에 없대요. 둘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영식 씨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변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 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전달받았대요. 정수기가 와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정희 씨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희는 영식의 말을 자르더니 근데 오늘도 같이 러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라고 영식 씨의 말을 자르고 물어봅니다. 영식은 약속을 하진 않았다라고 대답하죠. 영식도 스윗가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영식 씨는 필요 이상으로 스윗해. 영식 씨도 근데 야 이게 배짱인지 뭔지 그리고 오늘 러닝을 하면서 정숙님한테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자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정희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실시간으로 정희 씨가 표정이 정말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정상이면 저기서 한 번쯤은 저도 러닝 가르쳐 주세요 라던가 한 번쯤 진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 여자의 사랑법인가 보지 뭐. 잡돌이하고 눈치 주고 하는 게뭐 정희 씨의 사랑법인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은 항상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뭔가 이상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할까? 왜 저렇게 사랑을 할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도 지금까지 그 살아오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좀 고수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희 씨도 뭐 이런 식으로 연애 잘 했겠지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냥 꼴배기는 싫으네요. 그쵸? 그리고 영식은 재발이 절인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희 씨는 헷갈리게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라고 물어봐요. 정희 씨는 네 라고 대답해요. 아, 그리고 정희는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저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4일차 아침 아니에요? 여기 솔로나라 아니에요? 뭘까? 진짜 남친이라고 생각하나? 저 영식 씨 정도면은 그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영식 씨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하진 않았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쵸? 팩트죠? 그리고 정희 씨는 뭐 어디서 뭐 드라마라도 보고 온 건지 뭐 귀엽게 질투하는 막 그런 느낌을 내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 내고 싶었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데서 약간 귀엽게 질투하는 여자 주인공 그런 느낌을 본인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희 씨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좀 미저리에 가깝잖아요. 느낌이. 정희 씨는 이제 정정을 합니다. 헷갈리게 했다기보다는 뭐 신경 쓰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 선택이나 제스처만 봐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드라마 주인공의 빙의가 돼 있다? 뭔가를 연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식은 얘기합니다. 오늘 정숙 씨한테 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의가 제일 크다라는 것도 정숙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되는 장면 아니에요? 영식 씨는 저 정숙 씨도 알아보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 마음속 1순위는 정의예요. 이 팩트예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정의는 알겠다고 해. 그래놓고 개삐져 울어. 이거 지금 계속 제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 있나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분은 각자가 마음 정리를 하고 밤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정희 씨는 항상 말에다가 뼈를 가시를 칼을 담는 사람이잖아요. 정희는 얘기합니다. 생각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상철님하고 빨리 더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영식은 토를 달지 않고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정희 씨는 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저 삐진 티 좀 안 내면 안 되냐 진짜. 영식 씨 체하겠다. 그리고 두 분의 아침 식사가 끝나고요. 정희 씨가 곧바로 옥순 씨 옆으로 쪼르르 달려간다고 합니다. 설마 또 이거 아니겠죠 설마? 정희 씨가 옥순 씨를 따로 불러낸다고 하네요. 불안한데요 이거? 이거 벌써 짜증 나는데? 이 둘이 붙으면 항상 짜증 나, 그쵸? 아 장면이 전환되고요. 두 분이 나와서 또 팔짱을 낍니다. 대단한 절친 나셨다, 그쵸?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한 가지 겪은 그 사회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안지 얼마 안 됐고 별로 안 친한데 여자분들끼리 팔짱 끼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0중 8구 별로일 확률이 되게 높아. 별로 안 친한데 이렇게 여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니면 둘 다 별로일 확률 되게 높아요. 그쵸? 여자분들도 솔직히 인정하시죠?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만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팔짱을 끼고 정희 씨가 또 하소연을 합니다. 나 진짜 또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이걸 또 봐야 되냐? 옥순 씨는 왜요? 라고 물어보고 정희 씨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힘들다 정희야. 정희 씨는 마음이 아프대요. 그리고 역시나 척하면 척이죠. 옥순 씨는 바로 정숙 영식 아침에 러닝하고 오는 거 좀 짜증났지라고 바로 받아쳐 줍니다. 정희는 대답해요. 나는 그 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었대요. 자기 연민 정말 최악이다, 그쵸? 그게 뭐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스크램블을 만드는 거는 본인 입장이고 그냥 솔직히 팩트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옥수 씨는 정말 불타는 곳에 장작을 넣고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둘이 그렇게 러닝한다고 러닝복 입고 있는 것도 되게 열받지 않아? 라고 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죠. 근데 저는 진짜 인간관계에서 옥순 씨 같은 분이 진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자꾸만 장작을 넣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로 만들어 결국엔. 아니 러닝할 때 당연히 러닝복을 입는 거지. 그럼 뭐 내복 입고 뛰어요? 옥순 씨는 아주 감정이입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옷 맞춰 입고 있는 게 더 짜증난대요. 본인이 왜 짜증나? 뭐야 이거? 공감 보시네 완전. 그리고 역시나 둘은 이제 착착 맞잖아요. 마음이 동기화가 돼 있잖아요. 정희 씨는 맞아. 내가 긁혔던 부분을 옥순이가 정확히 짚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정치판에 발을 담갔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니까요. 정치 되게 잘하시네.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솔직히 정희 씨도 옥순 씨 같은 스타일 되게 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희 씨가 멘탈도 약하고 제가 봤을 때 귀도 되게 얇아요. 이리저리 되게 잘 휘둘리는 사람인데 옥순 씨 같은 스타일이 옆에서 그러니까 장작 계속 넣어주면서 부추겨가지고 정희 씨 같은 사람 정신 차리고 보면 바로 나락에 가 있거든요. 정희 씨 같은 사람이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옥순 씨 같은 스타일이야 사실은. 정희는 얘기합니다. 정숙 씨도 방에 다시 돌아가서 씻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실에 계속 앉아 있대요. 운동복 차림으로. 그래서 그 정숙 씨 러닝복을 볼 때마다 둘이 러닝하는 장면을 상상해가지고 무한 질투가 난대요. 너도 좀 뛰어라 정희야 그럼. 아니 뭐 무슨 십자인대 다쳤어요 정희 씨? 아니잖아. 당신도 뛸 수 있잖아. 뭐 주둥이 운동만 하고 뭐 진짜 몸 운동은 못 하는 거야 뭐야?
진짜 이 두 분은 다른 뭐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냥 극혐이네요, 둘은. 최악의 궁합이다. 이 둘은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 인생 망칠 궁합이야. 떨어져야 돼. 정희 씨는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속상하다고 해서 영식 정숙을 대화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눈치 더럽게 주고 있잖아 지금. 눈치 개 주잖아. 이- 정희 씨가 막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 그쵸? 씻고 화장하고 와 있으면 또 한껏 꾸몄다고 꼴배기 싫어했을 거임. 생트집 오짐. 그니까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을 거면서. 여기 영수까지 더해진다고요? 그래서 정희 씨는 오늘 하루 나는 최대한 참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분 갈 것 같거든요. 5분이나 참으면 다행일 것 같아. 그리고 정희는 또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만 그 둘이 같이 있는 거, 데이트할 거만 상상만 해도 눈물 버튼이래요. 눈물이 주르륵 나와버린대요. 아, 여러분들이 떠는 게 호들갑이 아니면 제가 회초리 맞는 거라고요? 오케이, 콜. 엥? 그러더니 갑자기 정희 씨가 진짜 울어요. 뒷목이야. 야, 이거 뭐지? 아니, 이런 얘기 조금 진짜 죄송한데 정인 씨는 나는 솔로가 아니라 조금 진료를 먼저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야, 이렇게 한다고 눈물이 이렇게 줄줄 나온다고? 조금 약간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정인 씨는 얘기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네요. 정답이죠? 화장이 워터프루프인가 봐. 그쵸. 정인 씨 정도로 우는데 그 아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는 거 보면은 화장 진짜 워터프루프 광고하셔도 되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식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우는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영식에 대한 마음이 큰 것도 있는데 본인이 본인 감정을 좀 컨트롤 못하는 게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여자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요. 정희 씨가 황급히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순 씨는 괜찮아지면 나와요라고 얘기하네요. 정희 씨 사과문 올렸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렇게 옥순 씨가 자리를 비워주니까 정희 씨가 진짜 울어요. 아니 뭘까? 아니 어떤 상태인 걸까 지금 멘탈이? 아니 이게 뭘까? 이제 마음속에 진짜 엄청난 큰 애정 블랙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희 씨가? 중지 중지 사격 중지. 다시 사격 준비. 아니 이게 나는 솔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심신미약인 분들이 꽤 있잖아요. 와, 이 정도 심신미약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희 씨는 한참 동안 본인의 감정을 추스렀다고 해요 화장실에서. 아우 보기 싫어. 그쵸? 아우 보기 싫어. 정희 씨는 본인이 본인을 꼭 안아주세요 이런 데 나오지 마. 정희 씨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랑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못 해본 것 플러스 그러니까 정말 큰 사랑을 못 받아보신 것 같아 정희 씨는. 온전히 정희 씨 자체를 정말 사랑받는 경험을 못 해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고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맞아요. 화장 두껍게 하는 것도 심리적인 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겹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진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장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다시 공용 거실이 나옵니다. 영자 씨가 공용 거실에 입장을 하니까 우리 광수 씨가 드디어 의견을 피력합니다. 영자 씨를 계속 기다렸고 영자 때문에 아직까지 달걀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광수 씨 힘내세요. 영자 씨는 그 광수의 멘트를 받아줍니다. 빨리 보여달래요. 그렇게 두 분은 뭐 알콩달콩하게 삶은 계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계란을 먹고요. 이어서 영수 씨도 합석을 했습니다. 영자, 광수, 영수 이렇게 셋이 놀고 있네요. 그리고 영자 씨가 뭐 이상한 노래도 불러요. 뭐 아프리카 분들이 만두를 좋아하신대요. 뭐 만두를 많이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두 남자 광수와 영수는 이딴 노래를 듣고도 막 너무 웃겨 라면서 웃네요.
사랑 참 어렵다. 사랑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그 안윤아님이 유명한 옥순 정희 러버시잖아요. 오늘도 그 유지가 될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광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가 흘러가는 말로 같이 달걀 삶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뱉은 말도 약속을 지킬지 광수가 지켜봤대요. 지켜본 게 아니라 본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덜미 잡아가지고 같이 계란 삶은 거잖아. 뭔 소리야 광수야. 참 안타깝네 광수도. 그리고 광수는 그 약속을 하고 나니까 점점 영자의 매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 관계를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광수는 생각했대요. 제가 봤을 때 영자랑 광수가 잘 될 확률 한 1.7% 정도? 당연히 100%가 맥시멈이고요.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광수 씨는 좀 그냥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정희 씨가 다 울고 나서 감정을 추스르고 공용거실에 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두 분이 티키타카가 잘 됩니다. 옥순 씨가 뭐야 정희는 왔는데 영식은 왜 안 와? 라고 얘기하니까 정희 씨는 몰라 뭐 어디 자빠져 있겠지 라고 얘기하네요. 정희 씨가 근데 영식은 왜 찾아? 라고 얘기하니까 옥순 씨는 둘이 앉아있는 걸 보고 싶대요. 이게 제가 그 라이브가 아니라 그 녹화 예전처럼 녹화 방식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약간 육두문자를 한번 하고 제가 삐 소리 처리를 했을 텐데 라이브인 게 개탄스럽네요 지금. 라이브라서 지금 여기까지 뭔가가 차올랐는데 제가 그걸 뱉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정희는 얘기합니다. 나는 영식을 내 옆에 앉히고 싶지 않대요. 시청자들의 마음과 똑같네요. 시청자들도 영식 씨가 정희 옆에 앉는 게 꼴보기 싫죠. 그러더니 갑자기 정희 씨는 가만히 자리에 있는 상철 씨 쪽으로 불똥을 튀깁니다. 이렇게 된 거 오늘 상철님이랑 좀 대화를 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상철이 솔직히 안중에도 없잖아. 그냥 질투 작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질투 작전에 상철이를 이용한다? 그것도 진짜 최악인데 그쵸? 라이브에서 욕하고 편집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출연자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매번 n분의 1로 출연자분들을 사랑하려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노력하거든요. 진짜 노력하는데 야 이거 오키단 이 두 분은 참 쉽지가 않다 그쵸? 그래서 옥순 씨는 go 상철한테 g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진짜 마음에도 없으면서 상철한테 가갖고 대화 좀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휘둘려 옥순이한테 관심도 없잖아 상철이한테.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상철 씨한테도. 어쨌든 그렇게 두 분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정희 씨가 얘기를 합니다. 상철님이랑 오늘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불렀대요. 그래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상철님이랑 데이트를 해보려고 한대요. 근데 이러면 똑같네? 그쵸? 이제 정희 씨도 상철이를 알아보고 뭐 데이트 한다고 했으니까 영식이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근데 뭐라고 안 할까요? 뭐라고 하겠죠. 개삐지겠죠. 또 집 짜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짜증이 또 나겠죠. 그쵸? 뭐죠 이거 상철 씨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는 알아보는 과정이었고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정희님이래요.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상철 씨 정신 좀 차리셔야겠는데? 근데 상철은 얘기합니다. 정의로 정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희 씨의 눈길이 항상 영식에게 더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하네요. 정희는 얘기해요. 솔직히 지금 제 마음은 영식이에게 조금 더 크대요. 거짓말이죠. 근데 상철님이랑도 더 대화를 해보고 싶대요. 이거 딱 그냥 영식이 했던 거 미러링 하는 거잖아. 그쵸? 진짜 유치하다. 영식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리고 상철 씨는 뭐 그렇게 정희 씨가 얘기해 주시니까 의욕을 좀 살려보겠다. 라고 대답하네요. 장면은 전환되고요. 한 여자가 바닷가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청승을 떨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순자네요. 왜 혼자 이러고 있죠? 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속 시끄러워. 근데 저는 뭐 사실
아까 아침에 순자 씨가 들은 내용이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만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나 없는 데서 나 그 영숙 경수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냥 오간 거잖아. 그 뭐 그렇게까지 속이 시끄러울 일인가 싶네요. 저는 그냥 내 할 거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이 여자도 멘탈 참 약해, 그쵸? 그렇게 순자 씨는 혼자서 뭐 죽상을 때리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공연 거실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이게 뭔 얘기지? 순자 씨가 공연 거실에 들어오니까 광수가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밥을 해주는 아침 천사가 없어서 다들 굶었대요. 이거 뭘까 이거? 순자 씨가 밥을 안 해주면은 그냥 다 같이 굶고 있는 거야? 야, 이건 뭐냐? 이번 기수 진짜 출연자분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진짜. 순자가 없으면 뭐 아무도 요리를 안 해? 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순자 씨는 나 말고도 밥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네 라면서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세워서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복잡한 속을 뒤로 한 채 요리를 한다고 해요.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따위로 행동하고 영숙, 정희, 옥순도 순자가 해준 밥도 처먹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건 좀 열받는데. 순자 씨가 진짜 요리에 조예가 있네요. 오늘 경상도식 떡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영자 씨가 또 이제 순자 씨랑 셉셉이가 됐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 경수가 없어서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오늘 경수가 좀 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순자 씨가 이제 경수 찾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경수도 공연거실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근데 경수 씨가 안 씻어갖고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고 순자 씨가 경수 떡국을 또 따로 챙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킹밖에 옥순 씨, 정희 씨가 그 만둣국, 떡국 그 냄비 옆에 착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자기들 또 처먹을 걸 뜨고 있네요. 왜 이렇게 열받죠 저는? 밥도 못 해먹는 30 넘은 인간들이 뭔 결혼을 하겠다고 저기 모여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요. 저는 자취를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취하면서 밥도 좀 해봐야 돼. 사실은 자취도 해보고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 주변과 내 집이 내 방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공과금은 어떻게 내고 전등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그거 다 기본적으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쵸. 음수도 버려보고 그렇게 경수 음식을 따로 빼놓고 뭐 솔로분들은 순자 씨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자 씹어놓고 그쵸. 순자가 해주는 음식은 또 야무지게 먹네. 그리고 다행히 음식도 맛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들 하나둘씩 순자가 해준 떡국을 그냥 처먹기만 하고 하나둘씩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음스 버리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요? 왜 어렵지? 음스가 좀 쉽지 않나? 오늘 모두 화가 나 있네. 그러니까요. 다들 화가 엄청 나셨어. 그리고 잠시 후에 경수 씨가 씻고 멀끔하게 하고 내려왔네요. 그 모습을 보고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와서 앉아서 먹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옥순 씨가 뭐야 둘이 연애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꼴보기 싫다 이 사람은. 그리고 따로 챙겨놨던 김가루까지 야무지게 솔솔솔솔 경수 떡국에 뿌려준다고 합니다. 순자가. 근데 순자 씨는 진짜 정말 좋은 장점을 가졌다. 저는 요리 잘하는 거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수는 맛있다는 인사도 빼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꾸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네요. 고기랑 두부를 고명을 볶아갖고 올려서 먹는 거래요.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랑 두부 잘게 썰어서 고명으로 하면 식감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경수와 옆에 앉아있는 순자를 영호, 옥순이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좀 죄송한데 좀 꺼져주시면 안 돼요 두 분? 자꾸만 말이 좀 세게 나오네 나도 그쵸? 영호 씨는 두 분이 굉장히 편해 보여요라고 덕담을 해주네요. 이게 순자 씨도 그쪽이 더 편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두 분은 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레임이 없는 것 같아. 영호 옥수는 길게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경수 씨가 밥을 먹다가 이에 고춧가루가 좀 꼈나 봐요. 근데 순자 씨가 또 짓궂게 이해봐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경수가 싫어, 너 또라이지라고 또 받아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옥순 씨는 좋아 죽네, 아주 좋아 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봤을 때 영호 옥순은 서로 막 이렇게 좋아 죽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옥순 씨가 이게 굳이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약간 부러움도 좀 있을 것 같아. 내 남자는 저렇게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리고 순자랑 경수가 아주 막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옥순 씨가 그 둘을 계속 쳐다보면서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불안하다. 옥순이 좀 불안한데. 그래서 옥순 씨는 재밌다. 나는 솔로를 이래서 보는 거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자가 내가 분명히 언니인데 귀엽다니 허허허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뭐죠? 이거 약간 여자들 사이에서 공격 아니야? 순자는 얘기해요. 나이로는 내가 더 언니인데 옥순이가 나보다 더 언니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자들 사이에서 한판 뜨자라는 뜻 아니야, 이거? 그쵸?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옥순 씨는 또 귀여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옥순 씨가 귀엽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매기는 것 같거든요. 귀엽다고 계속 하는 것도 너 지금 되게, 그러니까 말은 귀엽다고 단어 선택은 하는데 야, 너 무슨 뭐 연애하는 20대 초반 애새끼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쵸? 약간 공격하는 느낌의 귀여워. 너 되게 철없어 보여 같은 느낌? 아, 맞네. 긁혔네. 기싸움이네. 이게 약간의 무시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순자는 얘기합니다. 나 지금 만 34살인데 귀여움 받고 있네? 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아니, 근데 옥순이는 왜 이래? 난 이해가 안 되네. 굳이 옥순 씨가 순자한테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쵸? 무시하는 거예요. 애쓴다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영숙 씨가 또 이곳을 지나가네요. 그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경쟁자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영호면 진짜 내 옆에서 내 파트너가 이러고 있으면 진짜 정 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영숙 씨는 그 둘을 지나쳐서 이제 부엌에 앉았습니다. 근데 정희 씨가 또 영숙한테 얘기를 해요. 경수 씨는 지금 순자랑 나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영숙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안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아이고, 근데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1시간 반 동안 순자 경수가 대화를 해가지고 영숙 씨가 근처도 못 갔대요. 아니, 근데 밥 먹는 시간 동안 천천히 대화하면 1시간 30분 정도는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밥 먹는 시간에 영숙 씨가 대화하고 싶으면 영숙 씨도 음식을 만들던가. 솔직히 순자가 모두가 먹을 아침밥 준비했는데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권한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경수의 곁을 순자가 계속 지키고 있어서 그런 행동이 불편하셨대요. 영숙 씨는. 아니, 본인도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영숙 씨는 여자라면 응당 다 질투가 있듯이 나도 질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영숙 씨는 경수랑 대화를 못 나누고 여자 숙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음식 만드는 거 되게 힘들죠. 인원도 많은데.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장면이 전환되고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영숙, 옥순, 정희 셋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너 벌써 불안한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이 셋이서 이렇게 깔깔거리고 있다는 게, 야, 너무 불안한데? 이 셋이 모여갖고 기분이 좋으니까 불안한데? 옥수는 정의에 이어서 영숙에게 또 장작을 넣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셋 중에 영숙이가 제일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영숙은 얘기합니다. 난이도 최상 아니야 나 지금 이라고 얘기하죠. 나왔다. 일진화법 나왔다. 옥수는 얘기합니다. 그녀가 경수를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옥순 씨가 순자를 그녀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진짜 일진화법이거든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뭔가
그 녀석이라고 부르는 건 대놓고 좀 딸을 시키겠다는 뜻이야. 여자분들은 알죠? 이거 이 그녀라고 부르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이게 대놓고 딸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 녀석, 막 그녀 이렇게 부르면서. 아, 나왔죠. 이건 진짜 빼박 일진화법이야. 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어제는 영숙이가 묶어놨잖아. 영숙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옆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 순자 눈치가 보여서 못 갔대요. 그리고 옥수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경수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기 시작했대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옥순아. 참 쉽지 않다. 그쵸? 옥수는 얘기합니다. 내가 관찰한 경수 정말 순자를 좋아할까 싶더래요. 진짜 별로다. 너무너무 별로다. 그거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무례하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나대? 본인 밥그릇이나 잘하지. 정희 씨도 또 장작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옥순이가 봤을 때는 경수님의 스타일이 순자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야? 라고 물어봐요. 씨. 옥순은 대답합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둘이 되게 안 어울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 있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쵸?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옥순 씨가 보기엔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대요. 순자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주둥이를 참 저도 모르게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옥순이가 이제 사람을 또 잘 본대요. 그래서 순자를 분석을 해봤는데 순자의 기술은 오늘 헤어질 때 내일 약속을 잡는 스타일이래요. 내일 내가 떡국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너도 하면 되잖아, 영숙이도. 그리고 또 자막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경수가 먼저 순자에게 아침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영숙 씨는 나 오늘 경수랑 약속 하나 잡고 온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순자가 해준 떡국을 맛있게 처먹었다는 게 난 열받아. 제일 열받아 그게. 이딴 식으로 뒷담화 깔 거면 순자가 해준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열이 확 받네 진짜. 그러니까 달달한 열매는 취하면서 뒤에 가서 또 순자 욕하는 거야? 진짜 야비하다 그쵸?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야비하냐? 그렇게 싫고 꼴배기 싫으면 순자가 해준 것도 처먹질 말든가. 너무 화가 나네 진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근데 이들의 걸스토크가 순자 씨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순자가 어느새 여자 숙소에 와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 와, 이거는 좀 멘탈 깨지겠다. 순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솔직히 뒷담화라고 보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건 진짜 명백한 뒷담화잖아. 와, 이거는 너무 소름인데? 야, 아니 근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가볍고 경솔하냐.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건? 이쯤이면 근데 순자도 나가서 한마디 해야 돼. 저기 다 들리는데 조용히 할 거면 얘기하고 조용히 못 할 거면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라고 얘기 좀 해야 돼 순자도. 근데 순자 씨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만 열심히 고치고 있네요. 영숙은 또 얘기합니다. 어우 잘한다 쟤. 순자님 잘해 라고 얘기해요. 잘 하죠. 열심히 하고 당신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희 씨도 옆에서 또 짜증나게 영숙이가 슈퍼데이트권을 무조건 따야겠네 라고 얘기해주네요. 옥수는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슈퍼데이트권 따면 영숙이한테 주고 싶대요. 를 한다 진짜. 참지 못해버렸네 내가. 이게 너무 심한데 진짜. 이게 뭐야. 참 너무 열받네. 옥순씨 네가 뭔데 이렇게 이거 월권이잖아 이건. 뭔데 남의 연애사 이렇게 참견을 하죠? 정희 씨도 속으로 응원하겠대요. 슈퍼데이트권을 딸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죠. 막상 자기들끼리 엄청 끈끈하고 똘똘 뭉치고 막 대단한 우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올 것 같다? 바로 손절이야. 이런 애들 솔직히 그쵸? 옥수는 또 얘기합니다. 영숙에게 기회가 없는 게 너무 불공평하대요. 기회가 왜 없어?
기회가 왜 없어? 그리고 오늘 아침은 순자가 기회를 만든 거지. 기회가 없다 싶으면은 본인도 요리를 하든가 뭔가를 해. 그러면 아니 완전 그냥 짬통 쓰레기통이야. 이 셋이 대화하는 장면만 나오면. 아 근데 순자 씨도 숙소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네요.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앞방을 셋이서 쓰는데 제가 귀가 밝아서 대화하는 게 자꾸 들린대요. 순자님은 떡국 끓여준다고 미리 약속을 잡더라. 뭐 이딴 얘기가 오고 갔대요. 그래서 순자 씨도 뭐 들은 걸 티낼 수 없으니까 좀 쌓였다라고 얘기하네요. 심지어는 영숙님을 빼면 정희 옥수는 순자보다 2살 또 어리대요. 그렇게 어린 애들이 또 나한테 자꾸 귀엽다, 귀엽다 하는 것도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 자꾸 든대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솔직히. 짜증 나지. 그래서 순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분들 되게 귀엽거든요. 그냥 하는 짓 보면 귀엽더라고요. 라고 순자는 얘기합니다. 순자 씨 되게 응원하게 되네, 그쵸? 광수에 이어서 순자 힘내 응원하게 되네요. 아 진짜 불쾌하네요 오늘. 자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우 뭔가 그 똥통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드네. 되게 불쾌하다 진짜. 순자는 굳이 안 싸우고 방송을 잘 이용해서 너무 통쾌하다. 그니까요. 순자 잘 참았어. 똥물 튀길 뻔했어. 그니까 좀 슬기롭게 대처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장면이 전환되고요. 솔로 분들이 일렬로 쫙 서 있네요.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찾아온 선택의 시간이다. 오늘의 선택은 여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야, 여자들이 하면 재밌겠는데? 영식 경수 쪽이 좀 피 튀기겠는데요? 자, 남자들은 여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일렬로 쫙 바닷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 영숙이네요. 영숙의 선택은 당연하게도 경수입니다. 저도요. 제일 화나는 게 4일 내내 아침 얻어먹고 저런 짓 하는 거. 순자가 해준 밥은 다 먹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깐다는 게 저는 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은 다 취해. 순자가 베푸는 은혜는 입고 이득은 다 취하면서 뒤 가서 순자 욕을 한다. 저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제가 그 서점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갑자기 그 인간 실격이라는 책 제목이 좀 떠오르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갑자기 옷 여성스러운 거 좋아해, 귀여운 거 좋아해요라고 물어보고요. 경수는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영숙 씨가 저는 근데 다 잘 어울려서 허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옷도 그렇게 막 대단히 센스 있게 입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숙입니다. 정숙 씨의 선택은 역시나 영식입니다. 근데 나 정희의 선택이 궁금한데 정희 설마 또 막 질투 작전 한다고 상철이한테 가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갑자기 대기석이 나옵니다. 정희 씨가 갑자기 순자한테 순자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가 괜찮고 아니고가 할 게 뭐가 있어? 네 걱정이나 해 정희야. 순자는 제발 나 1대1 한 번만 하게 해줘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뭐 1대1이면 어떻고 2대1이면 어때? 내가 잘하면 되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 어차피 붙어야 돼. 그리고 갑자기 또 영숙과 경수가 나옵니다. 오전에 순자랑 대화 많이 했죠? 일부러 제가 양보해드린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뭔 양보야? 순자가 아침밥을 했으니까 같이 먹은 거지. 네가 아침밥을 좀 해 그럼 영수가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짜증나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 짜증나게. 그래서 영숙은 저녁에는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녁을 네가 해 그럼. 짜증나네 진짜.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순자네요. 근데 순자 씨는 재수 없게 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우 다 내일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기남을 좋아하실 말든가. 좀 짜증이 좀 나네요. 아유 순자 씨도 계속 막 아우 짜증나 으 싫어 다 내일 막 얘기하거든요. 순자야 너도 안 되겠다. 너 순자 잠깐 일로 와봐. 아우 순자도 참 아이 좀 그 자꾸만 입으로 좀 똥을 싸시는 스타일이네 순자 씨도.
어쨌든 뭐 짜증 날 법하긴 하죠. 뭐 인정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순자 씨 제가. 아침밥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이래서 참 진짜 사람이 긍정적인 게 중요해.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구나, 내가 보는 눈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다대일이 됐다고 해서 짜증나, 싫어, 다대일 너무 싫어, 짜증나,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 솔직히. 이번 회차는 순자에게 까방권을 줍시다. 오케이, 까방권 드리죠 뭐. 자, 역시나 순자의 선택은 경수였습니다. 경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무서웠대요. 두 여자가 내 양옆에 선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영자네요. 영자는 뭐 영수 고르지 않을까요? 자, 영자의 선택은 영수였습니다. 자, 다음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불쾌함으로 치면 역대 한 세 손가락 안에도 들겠죠. 옥순입니다. 근데 옥순 씨 또 열받는 게 뭐냐면 자꾸만 저 영호 씨 옷을 입고 나와. 아주 내 남자다, 그쵸? 자, 그렇게 옥순 씨는 역시나 영호 씨를 골랐고요. 또 정말 보기 싫고 짜증나게 영호 팔짱을 끼네요. 꼴보기 싫어.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또 심신미하게 한 명이 나오네요. 정희의 차례입니다. 역시나 정희는 뭐 상철이니 뭐니 입에 올렸지만 영식을 골랐습니다. 정희 인터뷰가 나옵니다. 다대일 데이트가 된 걸 보고 정말 데이트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셋이 같이 데이트를 가야 한다는 상황이 유쾌하지 않았대요. 그럼 본인이 빠지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택이 다 끝났습니다. 정숙 씨가 정희 씨한테 웃으면서 미안해하진 않을게라고 얘기하네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빠져.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진짜 싫거든요. 이렇게 불평불만 할 거면 본인이 러닝이라도 하든가 아침에 단 한 번도 노력을 안 해놓고 진짜 꼴보기 싫어, 그쵸? 그리고 영숙 씨가 또 정희 씨랑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옷이 너무 캐주얼하니까 데이트 복장으로 빡세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대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뭘 입어도 잘 어울리시는지. 그리고 영숙 씨가 또 숙소에 도착했고요. 또 불쾌한 3인방 영옥희 그 트리오가 또 만났네요. 한 앵글 안에서. 영숙 씨는 열의를 불태우면서 이거 어때? 내가 최후의 보루로 가져온 옷이 있거든 이러면서 뭔가를 꺼내요. 뭐 이게 코트인가 원피스인가? 영숙 씨는 이거 너무 꾸꾸 느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정희 씨는 꾸꾸꾸꾸꾸로 입어야 된대요. 오늘은 입어야 된대요, 예쁜 옷을. 이게 무슨 얘기죠? 갑자기 순자 씨가 양보할래라고 얘기하고요. 영자 씨가 그럼 둘이서만 데이트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뭔 얘기죠? 순자는 다대일이 정말 끔찍하게도 싫은 모양이네요. 그래도 영자가 좀 코치를 잘 해주네요.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무슨 얘기를 할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래요. 순자 씨는 그냥 천장을 보더니 웃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또 마음을 다잡고 데이트 나갈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또 그 불쾌한 옥순 씨의 목소리가 또 옆방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가고 싶었던 것 치곤 이날 헤매가 잘 돼서 진짜 제일 예뻤다고요. 옆방에서 옥순 씨가 영숙 씨를 막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옷까지 빌려주는데요. 그렇게 둘이서 계속 뭐 파이팅을 할수록 순자의 표정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순자 씨도 그냥 이 정도면은 좀 신경을 끌만도 한데 그게 되게 잘 안 되나 보다. 옥수는 내가 우리 룸메 응원한다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어 순자가. 뭐죠 이거? 그러더니 옥순 씨는 우리 셋 다 커플 돼서 나가는 거야? 정신 차려 셋 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옆에 순자가 듣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지? 이거는 솔직히 순자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순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니 어쩜 이렇게 무례해 사람들이? 아니 순자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솔직히 이 세 명 다 아침에 순자가 끓인 떡국 처먹었잖아. 씨, 이거 진짜 뭐 왕따 시키는 거야 뭐야 이게?
이거 무슨 뭐 일진회야 뭐야? 일진놀이야 뭐야? 아, 진짜 매너가 너무 없는데? 예의가 너무 없는데? 아, 저도 근데 H모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떡국 먹던 공용 거실에서 나름 옥순이랑 순자랑 기싸움 한 건데 옥순이 그 이후로 안 입고 와서 저 난리 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봐요. 아침에 귀엽다 귀엽다 그게 기싸움이었어. 근데 순자가 안 져줬잖아. 그래서 아예 돌아선 거야 옥순이가. 왕따 시키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순자가 자리를 피합니다.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계열밖에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예 이 셋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순자 방 앞에서 막 또 떨고 있어요. 짜증나게. 옥수는 얘기합니다. 나도 한 방에 잘 꼬셨으니까 영숙이도 경수 잘 꼬셔와요. 이런 얘기를 순자 방 앞에서 하고 있어요. 뭘까 이거 진짜? 이거는 미쳤다고밖에 아니 진짜 너무 무례한데? 너무 최악인데 진짜? 자 그렇게 정말 순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이 셋은 계속해서 서로 으쌰으쌰를 해줍니다.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보기 좋게 순자 씨가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 아 영호랑 옥순이도 잘 안 되고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무슨 장면이죠? 잠깐 이게 제가 이거 지금 뭐 무슨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 보고 있는 장면이 맞아 이거? 야 지금 방문 순자 방문이 열려 있고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정희, 옥순, 영숙이 셋이 셀카를 찍고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장면이지?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이거 CG죠 이거. 조작한 장면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이 말이 돼? CG겠지. AI 그림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이게 실제겠어. 와 이거 뭘까? 24 옥순보다 더하다고요? 24 옥순 씨는 귀엽지 이거에 비하면. 이게 무슨 장면이?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와 너무 충격적인데? 이 순자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아니 이래놓고 내일 아침에 또 순자가 해준 밥도 처먹을 거 아니야. 진짜 열받게.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는 진짜 와 너무 수준 이하다. 이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데?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셋이 순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래요. 진짜 너무 불쾌하다 진짜.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진짜 나서서 좀 들이받기를 원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방송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잘 대처했다고도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순자 씨는 그들이 정말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이야기나 행동들을 꼭 내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그니까 말이야. 방에 처박혀서 해도 모자랄 말과 행동을 순자 방 앞에서 하고 있어. 순자가 감정 조절을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니까 말이에요. 와, 근데 지금 송혜나 씨가 이 장면을 보고 되게 열받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서로 알잖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참. 순자는 또 얘기합니다. 조심할 수는 있지 않냐. 굳이 바로 앞방에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순자 씨는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자 씨 점수 몇 점 드릴까요? 점수 한번 드리고 가죠. 제가 순자 씨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네. 점수 몇 점 드릴까, 순자 씨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해주세요. 저 순자 씨 지금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플러스 점수 좀 드릴 거거든요. 몇 점 드릴까요? 10만 점, 100점, 1억 점. 여러분들이 참 그 순자 씨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3만 점. 마음은 잘 알았고요. 오케이. 순자 씨 플러스 7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다 행운이 깃들라는 의미에서 7점 드리겠습니다. 10조요? 10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성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그리고 카메라가 있잖아.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카메라가 있으면 좀 사리게 되지 않나? 얼마나 정말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할까 카메라 앞에서.
그쵸. 저도 그냥 카메라가 있는데 나는 솔로 나와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머리가 나쁘다고밖에는 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만 한 치 앞만 내다봐도 저렇게 행동 안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자,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경수와 영숙 순자가 데이트를 출발합니다. 야, 이거 볼만하겠다. 근데 또 이제 옥순, 정희, 영숙 같은 여자애들 특징이 뭐냐면 따로 셋이 뭉치면 그냥 방구석 여포거든요. 근데 또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또 질이 멸렬이 돼 순간. 그 파워가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한 3천만 분의 1로 떨어져. 이러면 또 되게 약자 코스프레 할걸요, 영숙 씨는. 그리고 순자 씨가 대인배답게 갈 때 조수석을 영숙한테 양보해주네요. 자, 그렇게 세 분이 탄 경수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수는 사람들이 왜 매운 걸 땡겨 하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한대요.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근데 영숙 씨가 이해 능지 이슈가 좀 있네요. 왜요? 어떨 때 매운 게 땡기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했네.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긴데. 그리고 순자는 그걸 알아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가 계속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순간이 언젠데요? 너무 긴장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그래서 경수는 맞아요. 행복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계속해서 스몰 토크를 시도하고요. 순자는 조용히 있을 뿐이네요. 그래서 경수가 조용히 있는 순자 씨한테 혹시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순자가 이정의 한숨만이라는 노래가 떠오르신대요. 그래서 경수는 이정의 한숨만 정말 띵곡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숙 씨가 이거 뭐죠? 계속 이해를 못 하시네. 왜요? 한숨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목이? 왜 한숨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유라는 대화 기법을 아예 모르시나 보다. 그쵸? 좀 이거 이해력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데? 그래서 순자랑 경수는 계속 대화가 이해가 되잖아요. 두 분은 좀 황당하다는 듯이 웃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또 다시 조용해지고요. 영숙, 경수가 또 다시 뭐 그냥 스몰 토크를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수가 좀 가만히 있는 순자가 눈치가 보였는지 한숨만 틀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순자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갑자기 영숙 씨가 또 그새를 못 참고 견제에 들어갑니다. 두 분 케미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라면서 경수와 순자의 대화를 끊습니다. 근데 경수 씨가 확실히 좀 순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지 옆자리에 앉은 영숙보다는 계속 룸미러로 순자 씨를 틈틈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가 갑자기 이게 뭐 무슨 얘기죠? 영자님이랑 데이트 왔을 때도 좀 뚝딱거렸어요? 라고 경수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음, 이동하는 내내 경수는 순자한테 신경이 쓰였고 대화에 신경을 뭐 집중을 못했다고 자막이 나오네요. 경수 인터뷰가 나와요. 영숙이랑 대화를 했지만 보이는 건 순자였대요. 근데 경수는 뒷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순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대요. 영숙보단. 그리고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일부러 둘이서 좀 결정을 봐라 해서 대화할 시간을 일부러 준 건데 뒷자리에서 가만 보는데 영숙과 경수가 티키타카가 안 맞더래요. 이러면은 뭐 순자 씨도 조바심 느낄 거 없죠. 순자가 보기에는 대화의 결이 아예 다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불안할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세 분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가 조금 느꼈으니까 텐션이 좀 올라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뭐야 이거 영숙 씨 지금 풀샷이 나오는데 옥순 씨가 준 코트가 너무 큰데요? 자기 옷 입지 그냥. 근데 경수 씨는 공평하게 하겠다고 테이블 가운데에 앉네요. 순자 씨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좋겠다 경수. 미녀가 둘이나 앞에 앉아 있어서라고 얘기해요. 경수는 얘기합니다. 행복해요. 여기 와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라고 얘기해요. 영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새로 왔는데 내가 와서 어떤지 궁금하대요. 경수는 얘기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주 먹고 싶대요.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신가 보네. 엥? 근데 이 얘기를 영숙 씨가 또 이해를 못 하나 봐요. 아니
일상 대화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 정도를 이해 못할 정도면? 그래서 경수는 이런 걸 바로 물어볼 줄 몰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뭐 의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경수는 항상 목티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순자는 경수가 30일기 공유니까 당장 커피 광고를 찍어도 될 것 같은 코디네라고 얘기하는데 영숙 씨는 또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영숙은 얘기해요. 오해하지 않을까요? 내가 모델 같구나라고. 그래서 경수가 결국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순자님이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가 서먹한 와중에 음식이 서빙이 되네요. 연포탕이다. 맛있겠다. 경수는 오해하지 마세요. 술은 이름 순으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네요. 와,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순자와 경수는 코드가 잘 맞고요. 영숙 씨는 계속 소외될 뿐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경수는 계속해서 순자만 쳐다보고요. 순자와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그 순자 씨가 헤어랑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되긴 했네요. 예쁘시네요. 아하, 경수가 연포탕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 순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의 쩝쩝 박사 순자님 먼저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확실히 순자 씨도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표정도 좋고 유머도 막 나오네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처참하다. 그래서 순자 씨가 쭈꾸미라고 하니까 둘이서만 막 웃어요. 그래서 영숙 씨가 뭔데요? 뭔데 두 분만 웃어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경수가 그런 게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숙 씨의 얼굴에는 또 한 번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왜 이렇게 좀 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경수와 순자는 둘이서만 계속 자기들만의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연포탕, 연포탕 이러고 있어요. 영숙 씨는 안 그래도 이해력이 높지 않은데 이 둘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근데 영숙 씨도 자기가 했던 거 돌려받는 거잖아 사실. 순자 왕따 시켰는데 지금은 여기서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있네, 그쵸? 영숙 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끝났어. 이쪽은 게임 끝났어 이제. 계속 경수도 공평하려고 노력하지만 순자 쪽을 바라보고 순자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죠. 사람을 앞에 두고 둘이 저러면 무례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통쾌하다. 거울 치료. 둘 전에 아무 일이 없었고 순자와 경수가 저랬다면 둘이 연병이네 했을 텐데 영숙이가 한 게 있어서 응원을 못 받는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뭐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와, 이제는 오히려 순자가 여유를 보입니다. 경수가 순자에게 질문을 하면 순자가 영숙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주는 지경까지 갔어요. 경수가 순자한테 지금 연포탕 익힘 정도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순자는 영숙을 바라보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영숙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숙은 얘기해요. 많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영숙 씨 불편하셨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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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여러분, 영숙 씨가 많이 불편하셨대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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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왜 이렇게 통쾌하죠? 저 사실 방송 전에 속이 불편해갖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요거트 먹었거든요. 불편했던 속이 싹 내려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시죠? 지금 밤 12시 자정이 다 돼가고 졸리실 겁니다. 잘 준비를 뭐 다 하셨는지, 양치는 하셨는지, 세수는 하셨는지, 팩은 하셨는지, 뭐 스킨케어는 다 마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하시던 걸 내려놓고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솔직히 영숙 씨가 불편하시다잖아요. 이게 옳게 된 나는 솔로지, 그쵸? 둘 사이에 절대 낄 수 없는 케미를 느꼈고 그래서 기분이 편치 않았대요, 영숙 씨는. 그리고 심지어는 순자를 보는 경수의 표정도 저 여자 귀엽다라고 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두 분이 대화하게끔 하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양치하고 오셨다고. 근데 제 실제 친구랑 성함이
같네요. 아영님. 제 실친은 아니시죠? 아까 눈치는 있네. 그러니까 눈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제는 아예 언밸런스한 게임이 됐습니다. 경수가 순자를 너무 안 챙겨주니까 순자가 나서서 영숙의 식사를 챙겨줍니다. 심지어는 경수와 순자가 아차 싶었는지 둘 다 갑자기 급격히 영숙을 챙기기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끝났다고 봐야죠. 그쵸, 승자의 여유다. 경수가 뭐가 맛있으세요? 조금 더 퍼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숙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제 실친 중에 임아영이라고 똑같이 있는데 진짜 이름이신가? 그래서 경수도 굉장히 난감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근데 참 영숙 씨도 본인이 좀 이렇게 여기서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 또 티를 내네. 뭐 챙겨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해서 굳이 또 공기를 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건 기분 나빠하고 티내는 양반이 아까 순자는 그렇게 조리돌림을 해서 아유, 좀 완전히 진짜 식탁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세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음식만을 뒤적거릴 뿐이에요. 경수가 근데 영숙님 배는 좀 차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숙은 네 라고만 대답합니다. 진짜 인성이 진짜 자기는 남한테 진짜 오줌 뿌리고 똥 뿌리고 다 해놓고 자기는 조금 소외받는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이건 인성이 드러난다고밖에 보이질 않네요 진짜. 심지어 영숙은 저 말고 그냥 두 분이 대화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영숙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미 둘이 너무 친한 모습이라서 제가 낄 자리가 아닌 느낌을 받으신대요. 뭐 이런 눈치는 있네. 앞머리가 조금 꼬불꼬불 하시긴 하네요. 그래서 경수가 정리를 해줍니다. 더 친한 건 당연히 순자가 맞지만 영숙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게 맞대요. 그것도 맞아. 사실 영숙이가 그냥 삐진 거야 사실은. 그죠. 아영님,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 댓글을 읽진 않았는데 이름 불러주셔서 너무 개똥이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감동을 잘못 쓰신 거군요. 영숙은 얼마나 오키들이 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셋이 뭉치면 전투력이 3천인데 셋이 떨어지면 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투력이 갑자기 1로 떨어져. 그러니까 내 편이 있어야지만 남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어. 영숙, 오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영숙 씨는 말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순자 씨는 저는 짠 안 할게요. 전 쉬어갈게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진짜 술을 못 드시겠어서 그런 건지 영숙이랑 겸상 짠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름 불러주셔서 너무 개똥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채팅으로.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자동 완성이신가? 그리고 역시나 기싸움의 최강자 송혜나 씨가 이 장면을 보더니 저 일부러 빼는 거예요. 같이 먹기 싫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냥 넘어가죠. 개똥님 울겠어요. 개똥님이 아니라 아영님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경수는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야, 이거 둘만 나왔을 때 분위기 볼만하겠는데? 두 분은 잠시 휴전을 한다고 합니다. 순자 씨가 영숙 씨한테 물을 따라주면서 쉽지 않네요 라고 얘기해요. 순자는 역시나 또 승자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아직 이틀 남았고 내가 경수를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영숙님이 더 대화해 보셔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여유를 보여줍니다. 영숙은 오늘 데이트에서 하루 종일 쳐맞았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순자는 또 질문을 합니다. 이순이가 있냐라고 얘기하고요. 영숙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네요. 순자도 마찬가지로 온리원 경수다라고 얘기하네요. 알고 보면 순자님 같은 분이 기존 세다. 인내력 스탯이 미쳤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멘탈 싸움 진짜로 들어가면 옥순, 정희, 영숙 다 합쳐도 순자한테 안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 데이트는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대일이면 이제 1대1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카페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순자와 경수는 밖에 따로 둘이서만 남게 되자마자
이제 영숙 없으니까 다시 말 놔도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막이 나와요. 영숙을 배려해서 두 사람은 원래 반말 말을 놓기로 했지만 영숙을 배려해서 존댓말을 썼대요. 이게 배려다 이것들아. 영숙아 좀 보고 배워라. 심지어는 경수 얼굴이 빨개지니까 순자가 본인의 쿠션으로 톡톡톡톡 화장을 커버해 줍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 사실. 화장 내조해 주는 거잖아 이거. 내 남자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라고. 그쵸? 아이고 근데 둘이 막 분위기가 좋아요. 막 쿠션으로 톡톡톡 쳐주면서 장난도 치고 하네요. 그렇게 두 분은 자리를 잡았고요. 순자는 또 질척거립니다. 나 진짜 1대1 하고 싶었대요. 경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숙을 챙기면 순자 눈치가 좀 보였대요. 순자가 표정이 급변하는 게 느껴졌대요. 순자도 대답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속에서는 질투가 타올랐대요. 그리고 순자 씨가 한번 경수의 폐부를 푹 찌릅니다. 이따가 영숙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야? 순자랑 친한 게 그냥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아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네요. 경수는 기습 질문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경수는 얘기해요. 그런 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만은 아니래요. 순자는 얘기합니다. 솔직히 힘들대요. 즐겨보려고 했는데 즐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경수뿐만 아니라 또 스트레스를 주는 또 잡것들이 있으니까 쉽진 않겠죠. 와 그리고 순자는 또 물어봅니다. 너 확답을 받고 싶은가 봐. 근데 슈퍼데이트가 남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순자가 오전에 들었잖아요. 경수가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는 얘기를.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도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어. 경수가. 그쵸? 경수는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대요. 슈퍼데이트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수가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영숙한테 쓸 생각이었지만 고민에 빠졌대요. 경수는. 경수 최종 선택 때 솔로나라에서 더 알아보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러고 선택 안 할 것 같다. 저도 그럴 확률 한 94% 정도 봅니다. 경수는 얘기합니다. 솔직히 아직 영숙님이랑 제대로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어제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순자 씨 또 억장 무너지겠네 이거. 근데 순자 입장에서도 진짜 짜증 나겠다. 경수는 너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건 맞아라고 얘기하고요. 순자 씨는 좀 더 크다. 뭐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자는 얘기합니다. 생각을 조금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두 분의 대화는 또 뜨뜨미지근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멘탈이 강한 건 채식 순자라고요? 저는 채식 순자 씨 멘탈 진짜 약하다고 보는데 엄청 잘 긁히잖아요. 뭐만 하면. 아이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영숙 씨가 경수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고요. 순자는 혼자 식당에 남아서 표정 관리가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순자 씨도 뭐 무결점이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31기 내에서 결혼 생활하면 제일 잘할 것 같은 여자를 꼽아라 하면은 그래도 순자 씨를 고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순자한테 너무 힘든 하루다.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고,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쳐서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됐대요. 근데 인정해. 다운될 수밖에 없어,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드디어 경수와 영숙의 1대1 대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영숙 씨가 개 삐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경수는 질문합니다. 다대일이 처음이었을 텐데 어떠냐? 영숙은 어렵다라고 대답합니다. 경수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순자와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영숙이가 불편했을까봐 걱정이 되더래요. 영숙 씨도 느꼈대요. 두 분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영숙 씨는. 그래서 경수는 질문을 합니다. 원래 영숙 씨의 성향 자체가 경쟁자가 있으면 발 빼는 스타일이냐라고 경수는 물어봐요. 영숙은 원래 그렇지는 않대요. 그리고 경수는 질문합니다. 어제까진 영철이도 알아보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나를 오늘 1순위로 선택한 거냐라고 물어봐요. 대화를 했을 때 경수랑 대화하는 게 더 편했다라고 영숙은 대답합니다.
경수는 데이트 이후에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숙은 네가 먼저 말하면 나도 말할게라고 얘기합니다. 경수는 뭐 더 대화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영숙 씨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더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똑같이 했대요. 그리고 영숙 씨가 또 질문을 하나 하네요. 오늘 만약에 남자 선택이었다면 저한테 왔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오늘 아마 영숙이 고르지 않았을까? 경수는 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영숙 골랐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자를 선택했었대요, 경수가. 그러니까 사실 경수의 노코멘트라는 건 그냥 노라고 봐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영숙은 물어봅니다. 제가 많이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경수는 솔직히 막 너무 궁금하고 마음속에서 비중이 크거나 하지는 않대요. 단지 더 잘 맞을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정도래요. 근데 이번 데이트를 통해서 경수는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간을 조금 더 보겠다는 얘기네. 어쨌든 그래서 영숙 씨는 뭐 기분이 뭐 나쁠 건 없죠. 기분이 풀렸다고 하네요. 영숙 인터뷰가 나옵니다. 둘이 너무 견고해 보였고 내가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경수는 또 인터뷰에 나와서 뭐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순자에게 맞추면 영숙이 소외되고 영숙에게 맞추면 순자가 서운해 하더래요. 뭐 여기 밸런스 게임 하러 나오셨어요? 한 명으로 정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남자도 참 지금도 예전도 순자 영숙 7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솔로 31기 6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고편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정희와 영식의 1대1 데이트 장면이 나오네요. 정희 씨한테 하는 얘기는 끝까지 안 나오고요. 정숙 씨에게는 영식 씨가 돌아가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뭘까요? 영숙은 숙소에 돌아와서 또 그 오키 듀오에게 힘들었고 최악의 데이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자는 경수의 마음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수가 슈퍼데이트권을 영숙에게 쓴다면 화가 나고 질투는 날 거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나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기서 달리기가 펼쳐지고요. 순자 영숙이 또 맞붙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둘이서 1등 대결 하나 본데 순자 영숙이. 네? 그리고 경수와 순자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둘이서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수가 순자를 부르고요. 순자 씨는 네 마음은 이미 잘 알겠어라고 대답합니다. 뭐야 또? 순자가 갑자기 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배 아픈가 봐. 뭐지? 아이고, 순자 씨는 정말 안 됐네.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이번 화는 진짜 정신이 없네. 재밌게 봤고요. 재미와 함께 불쾌함이 굉장히 공존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의 임팩트로만 치면은 이번 주가 31기에서 최고였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 편의 에피소드로서는 전 지난주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지난주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뭔가 그 3인의 일진놀이 그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오늘 12시 반에 벌써 끝이 났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불쾌하네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도 더 재밌어지겠죠. 그럼 저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